구체적인 할구 일과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맨날 놀았어요, 근데. 저는 맨날 놀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강압적인,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즐겼지만, 그런 환경에서 조금 공부를 지속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희 시대쯤 해서 전 분들은요, 솔직히 대학 오면 공부 별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했던 분들, 특히 지방 분들, 어머니 아버지 품속에서 벗어나신 저 같은 분들은 거의 F로 깔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과 1, 2학년 때라고 하죠. 의대는 예과 1,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금 불합리적으로 들리겠지만 예과 1, 2년 학점은 저희 때만 해도 본과의 학점에 반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동안은 굉장히 많이 놀았어요. 헤비메탈 보컬도 하고, 춤 같은 것도 배우고, 학교는 거의 대출로 일관했고, 하여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이 놀았고요. 본과 가서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직업도 약간 부모님께서 시키신 대로 간 거라서, 본과 가서도 시험 때만 살짝 공부하고, 유급만 안 될 정도로 조금 공부했던 기억이 나지, 공부는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에 5분의 1, 10분의 1도 안 했습니다. 흑수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게 환경이 점점 변한 게 학벌의 상속화, 학벌의 계승화라는 작업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학벌의 고착화가 요새 들어서 많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 때만 해도 흔히 말하는 부모님, 어머님, 아버지가 의사인 경우가 꽤 있었고, 강남 출신이 타 강남 출신에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통계는 정확하게 내보지는 않았지만 지방 출신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찌러지게 가난하신 분도 많았고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서울대 의대에 입성한 분이 적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 세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인 커리어긴 합니다. 그 레전트 커리어가, 의대 커리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그 다음에 레지던트 3년 내지 4년, 펠로우를 하거나 안 하거나 선택인데, 요새는 약간 의무적인 경향이 있어서 1년 내지 2년, 군의관이나 아니면 공보위 3년, 이렇게 그냥 꽤 오랜 세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 출신들은 보통 서울대 병원을 고릅니다. 인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대나 삼성병원이나 아선병원 셋 중에 하나로 가는 게 일반적인 코스긴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남들한테 내가 잘난 거를 좀 말해줘야 되는데 못난 것만 말하게 되는데, 일단은 너무 힘들었어요. 레지던트 하는 동안에 조금 막말로 해가지고 조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남들한테 좀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좀 교수님들한테 혼도 많이 나고, 그런 것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과나 아니면 좀 진로 자체도 원하는 과는 처음에는 아니었고, 하다 보니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답답한 대학적인 환경보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자유 영혼인 적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운 필드 환경이 낫다고 생각해서 타이든 자이든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웃긴데, 의사도 하고 싶어서 한 거 전혀 아니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저는 그냥 게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과 고르는 것도 난 절대 그냥 외과 계통은 절대 안 한다, 난 절대 서 있는 것이 도 발바닥 아파서 싫어, 단지 그 이유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와서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제가 약간이나마 가지고 있던 잠재력이 조금 많이 커져서 실제로는 지금은 직업적 만족도가 좋습니다. 일단은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게요,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쭉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됐으니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사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런 진로를 선택하고 내가 이런 과를 선택했을 때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가질 만한 포지션을 가질성이 많은가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모님 말이 훨씬 가능성이 많기는 많죠. 지금의 내가 과거에 나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적어도 이런 쪽이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조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무리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님 말들도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냥 쭉 어렸을 때부터 자기 하고 싶은 거랑 부모님이 말씀하는 거랑 계속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너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저 같은 경우도 이랬거든요. 부모님 하라 그러면 오히려 더 하기 싫었어요. 너무 그러진 말고 인생을 길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맞는 경우가 많으니 좀 부모님 말씀도 잘 참고해 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도 또 웃긴데 제가 뭐 성형외과를 고르게 된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야 너는 외과계를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외과계는 해야 되는데 정형외과를 그나마 추천하셨는데 저는 정형외과는 죽어도 하기 싫었고 그나마 쭉 둘러보니 그래도 제가 뭐 예쁜 여성분들을 조금 많이 좋아해서 개원한 데 보다 보니까 어유 예쁜 여성분을 많이 보게 되는구나 해서 성형외과를 골랐거든요. 창피한 말씀이지만 보람찬 걸로 말씀드리는 개인적 만족도로는 처음에는 뭐 아리따운 여성분들을 많이 봐서 기분이 좋았다. 아주 그냥 말초적인 만족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흔히 말하는 조금 우울증이나 본인이 자신의 컴플렉스라고 느끼는 점을 내가 고쳐주다 보면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듯한 아티스트적인 만족감이 또 생깁니다. 정신과적인 이 사람에 대한 치료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예뻐졌어. 그럼 보통은 되게 자신감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고 인생이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이 삶의 보람을 가지게 될 때 저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뭔가 해줬다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하루 일과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늦게 일어납니다. 일단 9시에 일어납니다. 30분 만에 준비해서 10시에 병원, 10시부터 7시까지 진료 및 수술, 7시부터 8시까지 마무리, 8시부터 9시까지 조금 운동했다가요. 9시부터 10시, 11시까지 또 공부하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또 있고 병원 기획이나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11시부터 1시까지 또 서칭 같은 걸 해요. 우리 병원이 조금 잘 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욕은 안 먹고 있나? 그런 식으로 서칭을 해요. 그래가지고 11시부터 1시 정도까지 있다가 잡니다. 그리고 주말도 토요일 같은 경우도 한 7, 8시까지 병원에 있다가 마찬가지로 비슷한 생활을 하고요. 일요일도 출근합니다. 일요일도 한 2시부터 한 7시까지 출근하고 나머지 시간에 뭐 넷플릭스를 보든지 그냥 운동을 하든지 개인적으로 사람은 잘 안 만나고 있습니다.